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한 MCP 서버를 관리하는 법을 다뤄볼 거예요. 스코프와 우선순위, 승인, 그리고 OOS 인증까지 4가지를 차례로 살펴볼 거예요. MCP 관리를 위한 모든 질문은 다음 한 질문 안에 다 들어가요. 이 MCP 서버가 어디에서 동작하는가예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스코프예요. 어느 범위에서 동작하는지, 누가 볼 수 있는지, 팀과 공유되는지, 이름이 겹칠 때 뭐가 우선하는지, 승인이 필요한지가 다 스코프를 통해 결정돼요. 사실 이 개념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다뤘어요. 클로드 코드 독스 서버를 붙였을 때 출력 끝에 to local config라고 떴어요. 여기 로컬이 바로 스코프를 뜻해요. 스코프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로컬로 설정돼요. 현재 머신에 이 프로젝트에서만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어떤 MCP 서버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를 위한 도구가 3개 있어요. 클로드 MCP 리스트와 클로드 MCP get, 그리고 세션 안에 /MCP 명령어예요. 셋이 보여주는 게 서로 달라요. 첫 번째 도구는 클로드 MCP 리스트예요. 등록된 모든 서버를 연결 상태와 함께 한눈에 보여줘요. 세션 박 쉘에서 돌리는 명령이에요. 상태 값은 지난 시간에 정리한 그대로고 이번 시간에 중요해지는 일시정지, 펜딩 어프로벌만 새로 기억하면 돼요. 리스트는 무엇이 어떤 상태인지만 보여줘요. 어느 스코프에서 동작하는지는 안 보여줘요. 그건 get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다음은 클로드 MCP get이에요. 이와 같이 MCP 서버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관리에서 get이 결정적인 이유는 이 서버가 어느 스코프에 정의되어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전송 방식, URL이나 실행 명령, 그리고 OOS 자격 증명이 설정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 서버가 여러 군데 있다면 지금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면 돼요. 세 번째는 세션 안에서 사용하는 MCP 명령어예요. 리스트가 쉘에서 설정과 상태를 보는 명령어라면 MCP 명령어는 세션 안에 실시간 패널을 보는 명령어예요. 연결된 서버마다 노출하는 도구 수를 옆에 보여주고 도구가 하나도 없다면 되게 필수 환경 변수가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세션을 나가지 않고 인증하거나 받은 권한을 회수하거나 끊긴 서버를 재연결할 수 있어요. 새 도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땐 리스트, 한 서버를 자세히 확인할 땐 get, 세션 안에서 인증이나 재연결 같은 행동을 할 땐 MCP 명령어예요. 서로 겹치지 않으니 상황에 맞게 골라 사용하면 돼요. 서버를 지울 땐 클로드 MCP remove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스코프가 중요해요. 같은 이름의 MCP 서버가 2개 이상의 스코프에 동시에 존재하면 exist in multiple scopes라고 알리면서 멈춰요. 어느 사본을 지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코프를 함께 지정해서 어느 걸 지울지 알려줘야 돼요.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에요. 클로드 코드의 MCP 서버는 세 스코프 중 하나에 존재해요. 이 중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다른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셋을 자세히 구분해 볼게요. 새 스코프는 다음과 같아요. 로컬은 기본값이고 현재 프로젝트에만 로드되고 팀과 공유되지 않고 홈의 클로드 제이슨 파일 안 현재 프로젝트 항목에 저장돼요. 프로젝트는 현재 프로젝트만 로드되지만 버전 관리로 팀과 공유되고 프로젝트 루트에 .mcp.json에 저장돼요. 유저는 내 모든 프로젝트에 로드되고 공유는 안 돼요. 클로드 제이슨 파일 최상위에 저장돼요.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로컬은 나만 사용 가능하고 오로지 이 프로젝트에서만이에요. 스코프를 입력 안 하면 로컬이 기본값으로 설정돼요. 프로젝트는 팀 전체 사용 가능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적용돼요. .mcp.json을 기세 커밋해서 공유해요. 팀은 모두와 같은 MCP 도구를 갖게 하는 유일한 문법이에요. 유저는 나만 사용하고 현재 머신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적용돼요. 현재 머신 어느 저장소를 열든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로컬과 유저는 둘 다 같은 파일인 홈의 클로드 제이슨에 저장돼요. 다른 건 이 파일 안에서의 위치예요. 로컬은 프로젝트 아래 해당 프로젝트 경로 안에 저장돼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열면 안 보여요. 유저는 파일 최상위에 놓여서 어디서나 로드돼요. 프로젝트만 별도 파일인 MCP JSON에 저장되는데 git 커밋해서 팀과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잠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살펴볼게요. 앞서 말했다시피 MCP의 로컬 스코프는 홈의 클로드 JSON에 저장돼요.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프로젝트 폴더의 개인 설정 파일인 settings local JSON과는 완전히 다른 파일이에요. 그리고 예전 버전에서는 지금의 로컬을 프로젝트, 지금의 유저를 글로벌이라 불렀어요. 따라서 옛날 버전 문서를 볼 때는 주의해 주세요. 그럼 어느 스코프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나만 사용하고 실험 중이거나 자격증명이 명령이 박혀 있으면 로컬이에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나만 사용하는 개인 도구는 유저를 사용하고
팀 전원이 공유해야 하면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MCP JSON을 커밋해요. 다만 MCP JSON은 기세에 올라가서 저장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는 평문 시크릿을 넣으면 안 돼요. 시크릿이 든 서버는 기본적으로 로컬이나 유저를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다음은 동일한 이름의 MCP 서버가 두 스코프에 존재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우선순위를 살펴볼게요. 클로드 코드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 스코프의 MCP 서버 하나만 사용해요. 다른 스코프의 MCP 서버 간의 필드를 병합해서 사용한다던가 하지 않아요. 우선순위 순서는 로컬, 프로젝트, 유저 순이에요. 그 다음 순서로 플러그인이 설정하는 서버가 있고 마지막으로 클로드 AI 커넥터예요. 이 우선순위를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로컬이 프로젝트보다 높으니까 내 로컬 서버가 팀의 프로젝트 서버 대신 동작해요. 예를 들어 팀의 MCP JSON에 공용 DB를 가리키는 DB 서버가 있다고 해볼게요. 나만 잠깐 다른 주소로 작업하고 싶으면 같은 이름의 DB를 로컬 스코프로 추가하는 거예요. MCP JSON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다른 팀원에게 영향이 없고 작업이 끝나면 로컬 MCP 서버만 제거하면 원래 팀에서 정의한 MCP 서버가 다시 동작해요. 단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서버의 스코프는 추가하는 시점에 고정돼요. 특정 MCP 서버를 로컬에서 유저로 변경하는 명령은 없어요. 옮기려면 지우고 다시 추가해야 돼요. 로컬에 있던 걸 제거하고 스코프를 다시 유저로 설정한 다음에 추가해줘야 돼요. 프로젝트 스코프로 설정하면 팀과 공유할 수 있지만 대신 사용하기 전에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스코프는 강력해요. MCP JSON을 커밋하면 저장소를 클론하는 모든 팀원이 같은 MCP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위험하기도 해요. 클론한 저장소의 MCP JSON이 내 동의 없이 내 컴퓨터에서 프로세스를 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 서버는 처음 사용할 때 승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승인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MCP JSON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세션을 처음 열면 클로드 코드가 프로젝트 서버를 발견하고 승인 프롬프트를 띄워요. 승인하면 연결돼요. 만약 놓쳐서 승인을 못했더라도 세션 안에서 MCP 명령어로 승인할 수 있어요. 승인 전까지 이 MCP 서버는 리스트에서 일시정지, pending approval로 표시돼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MCP 서버 상태 표시에 rejected로 표시되고 로드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MCP JSON을 고쳤는데 예전에 거부한 탓에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reset project choices를 사용해야 돼요. 실행하면 이 프로젝트의 승인과 거부 기록을 초기화하고 다음 세션에서 다시 처음부터 물어봐요. 다음은 OAuth 인증이에요. 자격증명의 수명 주기를 다뤄요. 서버가 401이나 403을 반환하면 클로드 코드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표시해요. MCP 메뉴에서 서버를 고르고 어센티케이트를 클릭하면 브라우저 로그인을 통해 인증을 진행할 수 있어요. 토큰은 안전하게 저장되고 자동으로 갱신돼요. 한번 로그인하면 매번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권한을 회수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클리어 어센티케이션으로 지우고 다시 인증하면 돼요. 헤더에 어서라이제이션 토큰을 직접 넣는 경우 서버가 그 헤더를 거부하면 OAuth로 폴백하지 않아요. failed로 표시돼요. 토큰을 줬는데 거부당했다는 건 로그인 문제가 아니라 설정 오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약 GitHub 연결이 failed되면 로그인이 아니라 토큰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SaaS 서버는 앞에 인증 방식을 따라요. 추가로 OAuth 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건 동적 클라이언트 등록, 줄여서 DCR 덕분이에요. 클로드 코드가 연결 시점에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등록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부 서버는 DCR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 서버에 연결 시도를 하면 호환되지 않는 인증 서버라는 오류가 나요. 이때는 여러분이 직접 OAuth 앱을 등록하고 자격증명을 넘겨야 돼요. 직접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서버의 개발자부터 해서 OAuth 앱을 만들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받아요. 그 다음 add 명령에 이에 대한 자격증명을 함께 넣어 서버를 추가해요. 화면의 명령처럼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콜백 포트를 플래그로 넘기는 거예요. 플래그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발급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예요.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값 없이 플래그만 입력해요. 그러면 시크릿을 마스킹된 입력으로 따로 물어봐요. 쉘 히스토리에 평문이 남지 않게 하려는 설계예요. 만약 CI처럼 입력이 안 되는 환경에선 환경 변수로 건너뛸 수 있어요. 콜백 포트는 OAuth가 돌아올 포트를 고정하는 플래그예요. 시크릿은 설정 파일이 아니라 시스템 키체인에 저장되고 이 플래그들은 stdio 서버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콜백 포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OAuth 로그인이 끝나면 인증 서버가 로컬호스트의 특정 포트로 브라우저를 되돌려 보내요.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드는 이 포트를 매번 비어있는 것 중에서 무작위로 골라요. 문제는 일부 서버가 돌아올 주소, 즉 리다이렉트 URI를 미리 등록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포트가 매번 바뀌면 등록해둔 주소와 안 맞아요. 그래서 콜백 포트로 포트를 고정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DCR과 함께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흔한 함정을 정리할게요. 스코프는 개수로 확인 가능해요. 리스트에는 표시가 안 돼요. 로컬과 유저는 같은 클로드 제이슨에 저장되고 세팅스 로컬 제이슨과는 다른 파일이에요. 이름이 겹치면 가장 높은 스코프만 사용돼요. 이름이 같은 스코프 간에 필드 병합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코프는 추가 시점에 고정되니까 옮기려면 지우고 다시 추가해야 돼요. 프로젝트 서버는 처음에 승인해야 되고 프로젝트에는 평문 시크릿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값 없이 사용한 뒤 마스킹 입력으로 받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